아침 한겨입니다. 이번 편은 북한이 4년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우선 합동참모부는 오늘 발표를 하기를 오늘 07시 52분경에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한 발을 포착을 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이고 정점 고도는 2000km로 탐지되었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동안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합참이 발표를 한 무평리는 사실은 이 발사를 한 그냥 장소일 뿐이고, 중요한 기지는 이 무평리 밑에 있는 다제리입니다. 북한 전략군 52기지 96분소로 추정이 되는 곳인데, 이곳에서 화성 13호가 조립이 되고 발사가 된 것이 식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참이 발표한 재원을 이제 보면 화성 12호의 발사 재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내일이나 모레 북한이 관련 자료를 공개를 하겠지만 화성 12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파생형이나 또는 화성 13호 KN-081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사한 것은 군사적인 의미보다 정치적인 의미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북한의 미사일 관련 도발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오늘까지 북한이 이제 발사를 한 미사일 도발을 정리를 해봤는데, 80년대에는 10년간 4번 도발을 했습니다. 미사일의 종류도 이제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이었고, 물론 이 시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떤 이 정권 교체 기간, 그리고 1990년대에는 10년 동안 5번을 도발을 했는데 모두 다 스커드 C입니다. 이 시기는 김정일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해외 사이트 중에 북한이 발사를 한 탄도미사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준 사이트를 제가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한 거고요. 2000년대에는 10년 동안 총 13번의 도발을 했는데, 로동 미사일이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커드 C, 그 다음에 스커드 L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거리 연장형, 이런 미사일들이 한 단계 진보가 된 그런 미사일들이 이제 북한 미사일들이 등장을 하고요. 2010년도가 지나서 12년도부터 현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인 2017년 5월까지는 총 7년 4개월 동안 58회 미사일 도발을 실시를 합니다. 이때 이제 KN-02 단거리 전술 미사일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은하 3호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수단과 북극성의 이제 미사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5월 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 오늘 현재까지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총 59회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4년 한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59회 도발을 일으켜가지고 역대 정권 중에 최고로 많은 미사일 도발을 합니다. 현 정권이 입만 열면 무슨 한반도 평화에 무슨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론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몇 면을 뜯어보면
가장 무능한 정권입니다. 무슨 뭐 국가 안보에 무슨 뭐 국방 예산을 얼마를 투자를 하고 뭐 헛소리들을 하는데, 사실 이 미사일 도발 관련 자료들을 보면 그 문정권 이전에 7년 4개월 동안 58회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 4년 9개월 만에 59회 그 미사일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그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KN-23, KN-24, KN-25, 그 다음에 화성 12호 준중거리, 화성 14호, 15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가지고 가장 치명적이고 그 방어하기가 어려운 아주 고도의 미사일들이 다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개발이 다 종료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화성 12호가 이제 그 이번에 발사를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는데, 화성 12호는 그동안에 총 5차례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화성 12호 자체고, 2번은 화성 12호의 로켓 부분을 이제 개량을 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탄두를 얹은 그러한 형태로 해서 5번에 이제 발사를 했는데, 역시 화성 12호 5번 모두 다 이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 15호하고 화성 14호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데요. 화성 14호는 이제 2번 발사를 했고요. 화성 15호는 한 번 발사를 했는데 역시 다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그래서 2017년 7월과 2017년 11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화성 그 14호 같은 경우에는 정점 고도가 한 3,700km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15호는 그 4,400km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위협적인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또 KN-23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변칙 기동을 하고 팝업 기동을 해서 현재 대한민국 군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 미사일 요격 체제로는 사실상 요격하기가 이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전술 미사일인데요. KN-23은 총 3번의 이제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제 그 개발이 돼가지고 미사일 도발을 시작을 하는데 19년, 21년, 22년 해서 총 12회 도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KN-24, 그러니까 이제 KN-23을 좀 그 개량을 한 건데요. 뭐 국내에서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에이테킴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용어에 별로 그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냥 KN-24라고 이제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 2020년, 21년, 22년 매년 그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발사가 된 것이 총 10회입니다. 그러니까 10회 동안에 그 발사를 하는 동안에 몇 번의 이제 실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각 2발씩 계속해서 이제 발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KN-25 같은 경우에는 그 초대형 방사포라고 이제 그 북한이 주장을 하는 그 이제 전술 로켓 뭐 아니면 미사일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총 그 20회를 발사를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년, 21년.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그 위협을 하고 있는 이 KN-23, 24, 25가 모두 다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2019년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2021년도까지 그 개발이 종료가 되는 것서 전력 배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그 장거리 이 미사일도 2017년과 2018년 전부 다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완성이 됩니다. 과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현 정권이 정말 그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정권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뭐 특별히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군사적인 측면만 봤을 때 이 현 정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정권입니다. 오늘 그 발사를 한 그 미사일의 이 준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그 미 태평양 사령부의 이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규탄한다. 그리고 그 상황을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그 영내의 그 안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라는 이제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반응은 아주 원론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가능성이 있다. 비행시간은 30분 정도이고, 동해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라고 이제 일본은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반응까지 제가 뭐 이렇게 관심은 없는데요. 어떻든 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발생을 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논평을 이제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 한반도의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되었다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좀 해보면, 우선 북한이 I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마지막이 2017년 11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를 발사한 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나서 4년이 지난 이제 오늘 이 발사를 한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북한이 이제 폐쇄적인 국경 봉쇄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내부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대미 전략의 어떤 출구를 찾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사한 것이 화성 12라면 군사적으로는 이미 화성 12에 대해서는 알려질 만큼 알려져 있는 거고요. 개량형이 아니라면 군사적인 의미보다 정치적인 의미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겠지만, 제가 올해 지난 1월 25일 북한의 영공을 통과했던 러시아 일류신 76 화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26일 밤 자정 가까이 돼서 북경에 착륙을 했던 러시아 공군 특별 수송 비행대 소속의 VIP 여객기가 착륙을 했던 일. 그 다음에 이제 1월 30일 이제 북한이 IRBM을 이제 발사를 하는 어떤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유럽과 어떤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대만하고 이제 일본하고 엮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국제적인 어떤 이 크리시스, 위기 상황을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제안을 하고 논의를 했던 것으로 이제 본인은 추정을 하고요. 북한의 역할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 세 나라를 전부 다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어떤 전략적인 정책적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가 2017년처럼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슬기롭게 해결을 하기를 이제 바라는데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관심들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